안녕하세요. 전쟁으로 오는 세계사를 설명할 김서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포에니 전쟁 중에서 카르타고 식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타고는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던 페니키아의 식민지인데요. 항구를 중심으로 해상교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번화하고 실제로 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교역이 바로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지중해 패권이 움직였고 실제로 지중해의 해상교역이 카르타고를 더욱더 번성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지도에서처럼 실제로는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지중해 여러 지역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지중해의 사실은 해상교역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카르타고 연안을 중심으로 실제로 페니키아인들은 많은 지역들을 오가면서 페니키아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제 카르타고인들은 이 페니키아 문자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변형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카르타고인들이 사용했던 문자와 그리고 페니키아인들이 사용했던 문자들이 조금씩은 다른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흔히 페니키아인들이 사용했던 문자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벳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굉장히 작은 도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점차 그 도시에서 벗어나서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했고 나중에는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실제로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서는 여러 번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중해 패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누가 이 지역을 둘러싼 혹은 이 지역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될 것인가 라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근처에 있던 시칠리아 섬에서 일어났던 반란을 계기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시칠리아 섬에서 발생했던 반란을 계기로 시칠리아 섬에서는 로마와 카르타고 두 군데 전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은 전부 시칠리아 섬에서 일어났던 반란을 계기로 실제로 그 당시 지중해 패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둘러싸고 굉장히 격렬한 형태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페니키아의 식민지였던 만큼 카르타고는 굉장히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반면 이제 로마는 해군력은 굉장히 형편없었지만 그 당시 가장 막강한 육군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 막강한 해군력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로마인들은 여러 가지 전략과 또 전술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들이 고안해냈던 전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갈고리를 이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페니키아 선박에 근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갈고리를 이용해서 페니키아 선박에 걸고 그 다음에 로마 선박이 그 근처에 가서 실제로는 페니키아 선박으로 로마 군인들이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 페니키아 선박을 몰락시키는 그런 전략을 활용했었습니다. 결국 이 전략을 통해서 로마는 이 전쟁에서 페니키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면서 로마는 페니키아 그리고 카르타고에 대해서 굉장히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지중해를 굉장히 자유롭게 오가면서 과거에 카르타고가 이용했던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권리들 그리고 여러 가지 패권들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카르타고에 부과되던 막대한 배상금을 수십 년 만에 갚을 정도로 카르타고는 굉장히 로마에 대한 반감이 심했고 실제로 로마인들이 이런 카르타고의 증오심 그리고 적개심을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증오심과 적개심 이후에 나타나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포에니 전쟁에서 더욱더 격렬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서 나타났던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